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조셉 머피가 지었고 김미옥 씨가 옮겼고 미래지식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유와 마음의 평화라는 아이디어를 자기의 심성 속에 쌓아 올리고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만능이므로 당신을 나쁜 습관으로 몰고 가려는 온갖 욕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당신은 자기 마음의 작용 방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말대로 실현할 무한한 보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해답은 문제 속에 있으며 모든 문제는 해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며 어떤 해답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당부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창조적 지성이 행복한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당신이 찾는 해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당신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질서와 평화,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믿으세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고치는 방법.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댄스, 자동차 운전 등을 배우게 된 것은 그런 일을 의식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 마침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한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신의 잠재의식의 자동적인 습관작용에 맡기면 됩니다. 흔히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일컫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제1 천성인 생각이나 행위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인간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면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택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당신은 습관의 강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입니다. 마음의 그림이 준 힘. 밥은 몸을 편하게 하고 조용하게 졸리는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을 자신의 소망이 달성된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아주 쉽게 실현해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이 자기에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아빠가 집에 계셔서 참 좋아요 라고 기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명상했습니다. 주위가 산만해지려고 할 때는 곧 한박 웃음을 띤 딸의 얼굴과 그녀의 쾌활한 목소리로 생기를 되찾은 자기 가정의 풍경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더딘 과정이었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현재의식을 카메라에 비유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가 새긴 그림을 찍는 감광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목적은 그의 마음속 그림에 완전히 각인되어 거기에서 현상되었습니다. 필름은 암실에서 현상되지만 마음의 그림은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에서 현상됩니다. 주의를 집중하라. 밥은 자신의 현재의식이 카메라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으므로 그는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격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여 자기 마음의 그림에 주의를 집중했으며 마침내 그 그림과 일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마음의 영화를 자주 반복하면서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치유가 일어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는 유혹이 일어나면 술자리를 가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분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현상하고 있는 사진의 풍경을 체험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술을 끊고 가족과 재결합해서 직장에서도 성공한 남자로서 눈부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난 재수가 없어. 최근 3개월간은 줄곧 장애물 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틀림없이 내게 징크스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루스는 결제 시스템 회사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처음에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루스가 내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서 집집마다 문을 단단히 잠가버리는 것 같아요. 고객을 점선이 쳐져 있는 서명란에 사인하기 직전까지 데리고 가지만 번번이 막판에 물러서곤 한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 그랬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3개월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쭉 그랬어요.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날을 그렇게 잘 기억하나요?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그때 한 치열 교정의에게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신 아이도 치열 교정기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에게 제품에 대해 모든 설명을 해주었어요. 내 장비를 사용하면 그의 사무 처리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절약될 것인지를 자세히 일러줬어요. 그는 내 말에 수긍했고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에게 계약서를 보내자 처음에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엔 계약을 취소했답니다. 그 일로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나는 캐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어요. 라고 루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난 아무래도 재수가 없나 봐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 치열 교정위에 대해 기분 나빠하며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다른 잠재 고객들도 그녀와의 계약을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좌절과 반감과 장애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루스는 점차 최후의 순간에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마음에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이 그녀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자 그녀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계약에 실패하자 그녀는 자기가 애초부터 실패하게 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급기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는 사이에 루스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치유를 위해 자기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기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도 곤란도 지체도 모르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에 대한 즐거운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응답해 줍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이 하는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항상 시작한 것은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창조적 지혜가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여 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완성시킵니다. 내가 시작한 모든 일은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훌륭한 봉사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일은 신의 섭리에 따라 풍부한 결실을 맺습니다. 루스는 매일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새로운 습관을 확립했고 다시 성공적인 판매원으로서 잠재 고객을 자기 회사와 계약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수없다는 생각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가? 어떤 젊은 남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는 그가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릴 때까지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평정을 되찾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물속에 머리를 넣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바라게 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공기였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을 때 공기를 원했던 정도로 지혜를 바란다면 자네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삶의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서 탈출할 길이 있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 길이야말로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라고 자신 있게 결정하면 승리와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평정을 바란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상사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아무리 치사하고 무례하더라도 당신이 마음과 정신의 힘에 깨어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증오와 분노, 반감, 악의 등의 도적, 그와 같은 생각이 당신의 평화와 조화, 건강,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삶의 목적과 직결시키면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뉴스나 사건에 의해 혼란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당신의 목적은 평화와 건강과 영감과 조화와 풍요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의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고 고무하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무엇이든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51% 고쳐진 셈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보다 크면 완전한 자유가 지척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고용주나 상사 혹은 연인이 자신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생생하고 실감나게 마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목소리를 듣고 제스처를 보며 그 모든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느끼세요. 이런 연습을 자주 계속하면 기도가 응답된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만약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병은 마음의 불안, 즉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인생에 직면하지 않고 음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의지의 힘을 자만할지도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술꾼이라면 나는 더 이상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을 실현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당신은 자기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의견, 연습, 환경의 영향에 의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당신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동하는 방식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아이디어를 습관화하라. 당신은 자유와 마음의 평화라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심성 속에 쌓아 올리고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만능이므로 당신을 나쁜 습관을 쫓으려는 온갖 욕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당신은 자기 마음의 작용 방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말대로 실현할 무한한 보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의 치유, 무엇이든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51%는 고쳐진 셈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망보다 크면 완전한 자유가 지척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확대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 해로운 습관으로부터의 자유나 마음의 평화에 머물게 하세요. 이와 같이 새로운 관심이나 방향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자유와 평화라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정서화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든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져 실현됩니다. 대체의 법칙. 고통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생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 생활을 계속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자유의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을 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으니 이제 그 상상력이 당신을 자유와 마음의 평화로 데려가도록 하세요. 다소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건설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진통을 하는 임산부와 같이 그 고통을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술을 끊게 할 것입니다. 마법의 3단계. 제1단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마음의 수레바퀴를 고요히 멈추세요. 잠이 오는 것 같은 졸리는 상태에 들어가세요. 이처럼 편안하고 평화롭고 수용적인 상태에서 제2단계를 준비합니다. 제2단계. 쉽사리 기억에 새길 수 있는 간단한 문구를 택해 그것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거듭 반복하세요. 금주와 마음의 평화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세요.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 문구를 소리내어 말하든가 또는 마음속으로 말할 때는 그 발음에 따라 입술과 혀를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문구를 잠재의식에 들여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5분 정도 실행하세요. 이제 당신은 깊은 정서적인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3단계. 잠들기 전에 위대한 독일 시인 괴테가 사용한 방법을 실행해 보세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당신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미소를 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은 그의 손에 접촉합니다.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선명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말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소리를 반복해 듣게 되면 마침내 만족스러운 잠재의식의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라.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거나 근심과 불안, 의혹이 마음에 스치면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이 잠재의식에 숨겨진 무한한 힘을 상기하세요. 이 힘이 당신의 생각과 상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감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날이 새고 어두움이 사라질 때까지 아가서 4장 6절 말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세요.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습관보다 더 명확하게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탈출할 길이 반드시 있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기만 하면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